네, 안녕하세요. 대만 이야기하는 바로네고 생활입니다. 제가 대만에 산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수위가 높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가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만은 성매매가 합법이다. 성매매자는 처벌을 받지만 성매수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도 사실 가끔씩 남기는 분들이 있고 제 인스타나 이메일을 통해서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제 닉네임 값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언제 어디부터 이런 오해가 시작이 되었는지, 오해 어느 부분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사실이 아닌지 낱낱이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만은 성매매가 합법이냐? 네, 사실 합법은 맞습니다. 대만의 특정 지역에서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관련 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만시 대만남구 이섹션 대만로에서 성매매를 갈로 열고 완전한 세트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30대 여성이 체포가 되었고 접대비로 현금 3,000 대만 달러도 압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라인, 인터넷 등을 통해 완전한 세트, 반 세트 등의 호객을 해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건 보도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좀 혼동이 될 지경입니다. 위치도 정확히 나와 있고 어떤 곳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지, 사용하는 용어는 어떤 건지, 가격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까지 뉴스에서 전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혼자 좀 상상 회로를 돌려보면 범죄 조직이 미디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경찰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오히려 밝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대만에선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더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제 망상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25살 남성이 이런 업소를 갔다고 합니다. 그 종업원이 그랬대요. 스님, 오빠 뭔가 이상한 게 만져진다. 병원을 한번 꼭 가봐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고환암 초기라고 했대요. 이 남성이 자기는 이렇게 마사지 업소에 가서 생명을 살렸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런데 가는 게 더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정말 대만에서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서두로 돌아가서 대만에서의 성매매는 실제로 합법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서두에서 특정 지역에서 합법이라고 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대만이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 그리고 국민당 통치 시절에 있었을 때는 타이베이 완화구역이나 무슨 종상구역 혹은 다른 시의 어떤 구역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성매매를 합법으로 하려면 그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특정 지역 자체를 없애버려서 대만에서의 성매매는 합법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럼 성매매자는 처벌하고 성매수자는 처벌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뉴스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적발했을 때 성매매자도 처벌을 하고 성매수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매매 특별법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의 처벌 규정은 성매매 특별법이라기보다는 풍기문란, 사회혼란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도 있다곤 하지만 뉴스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은 벌금형에서 끝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성매매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 분들도 있지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발이 되면 벌금도 내고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정말 몇 년 전에는 가끔씩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것에 연루가 돼서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타이베이도 타이베이지만 조금 더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것이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 분들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가 오늘은 닉네임 값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대만에서 이런 성범죄와 연루되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한국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인 좋은 경우에는 추방을 당하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만에서 원하면 대만에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벌금형에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운이 안 좋다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대만에서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대만 미디어 아시죠? 대만 미디어는 한국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라면 진짜 막 달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것과 정말 잘못 연루됐다고 하면 대만 미디어에 나와서 정말 신상이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잘못된 오해들로 괜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만에 오셨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재밌게 편안하게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아주 건전한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뭐 이메일이나 댓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잘못된 오해를 더 물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팩트체크에 아주 큰 심혈을 기울였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자료를 찾아봤던 게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겠지만 조금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오늘 영상은 한 80% 정도만 믿어주시고 제가 뭐 잘못됐다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대만에 큰 관심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재밌는 이야기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중간중간 예쁜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대만의 단면이 아닐까요? 여기는 바로 좋은 건물이 와 있지만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바로 지척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가봅시다.